사고 예방 설비 기준 2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면 203번 26페이지는 사고 예방 설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8페이지 보시면 피해 저감 설비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예방, 사고가 터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안전 장치. 그다음에 이제 누설이 되는가 검지하는 것, 이런 거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류가 되는 거, 역화가 일어나는 걸 아예 방지해 주는 거, 역류나 역화 방지.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사고 예방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폭발이나 어디에? 중독, 항상 가스 사고는 두 종류라고 했죠? 폭발이 일어나거나 중독 사고가 일어나거나. 안전장치는 이제 주로 압력이 초과됐을 때 작동되는 것이라 압력이 초과돼서 폭발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누출 검지는 독성이나 가연성 다 해당이 되죠. 어떤 가스가 누출되면은 가연성 같으면은 폭발 위험성이 있고 독성 가스가 누출이 됐다 그러면 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 경보를 울려줘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류 역화 방지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이미 일어나서 그것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예방.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방폭. 방폭 성능, 방폭 설비 똑같아요. 방폭 설비는 점화원 역할을 하는 거, 스파크 튀는 거 어때요?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기기들이 뭐냐면 전기기기들이죠. 전기기기가 가연성 가스 시설 내에 설치되는 전기 설비는 방폭 성능을 지닌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단순하게 압력이 초과돼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연성 가스의 폭발은 가연성 가스 플러스 공기, 산소 공급원이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 스파크라든지 뭔가 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어때요? 예방을 차원에서 차단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환기구, 정전기 제거, 뭐 이런 거 등등해서 환기구는 누설이 됐을 때 어떤 중독이 되고 특정한 장소, 밀폐된 장소에 가스가 많이 체류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작업할 때 어때요? 중독되겠죠. 질식가 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기구 시설을 하죠.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제거한다. 정전기 제거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 중에서 이송, 충전 이런 거 할 때 가연성 가스 그 시설 내에 어떤 정전기가 발생을 했다. 근데 스파크가 튀었다. 그러면은 폭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정전기 자체를 없애주는, 정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애주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이제 뭐 인터록이라든지 부식 방지 이런 것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예방을 위한 장치이고요. 예방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어차피 터졌어, 사고가 났어, 폭발을 했어, 또는 탱크가 전향 탱크가 터졌어, 또는 이미 누출이 됐어, 이미 발생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피해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설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저감 설비라고 하는 경우는 피해 저감은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사고가 일어났어. 근데 더 이상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방류 쪽 같은 경우가 들 수가 있죠. 방류 쪽은 뭐예요? 액화 저장 탱크 같은 경우가 저장 탱크 자체가 파열됐어요. 그럴 때 액체로 된 고압가스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도록 뚜구를 막아놓는 거죠. 피해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스가 터졌어. 팍 하고 터져서 폭발이 됐어요. 폭발이 됐는데 폭발되면 폭발력이 어때요? 밖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해주는 콘크리트처럼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흩어지는 뭐 파편이나 뭐 이런 것이 튀지 않으니까 사고가 확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방호벽. 그 다음에 이제 독성가스 같은 경우 확산이 돼서 예를 들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독, 독성을 없애 제거해주는 독성가스 제독 설비 같은 경우 제독 장치 뭐 이런 거 등등 있고요. 벤트 스택, 플레어 스택 이런 경우는 가스가 이미 발생 장치 내에서 많이 나왔어. 근데 가끔 어때요? 배출할 때 높은 데서 배출해서 희석을 해서 한다거나 또는 불로 태워서 없애주는 거죠. 연소를 시켜서 그런 거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피해 저감 설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향 탱크가 나란히 있으면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한쪽에 화재가 엄청 막 발생했다. 그러면 열이 엄청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목사열이. 그럴 때 이 피해가 옆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줘서 적셔줘서 이 온도 상승이 되지 않도록 온도 상승 방지 장치, 물 분무라든지 살수 장치를 해주는 거 이런 것 등등은 피해 자체가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이런 개념대로 정리를 하세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아 이건 예방을 위한 장치다. 이건 이미 피해가 생겼어요. 폭발이 됐거나 파열이 됐거나 뭔가 되었어. 누출이 이미 돼버렸어. 그럴 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어디에 속하는가를 잘 보셔서 정리를 하시면은 답을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답을 찾기가 203번 볼게요. 고압가스에 대한 사고 예방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4번 간선가스 가스 설비 중에 전기 설비는 그 설치 장소 및 가스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폭 성능은 폭발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간선가스 폭발에 대비해서 전기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4번 고압가스 설비는 그 설비 안을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있는데요. 설비 안에 압력 이하로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죠. 고압가스 설비 안에 압력이 상용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로 사용하는 압력을 초과할 경우에 그것을 상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압력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과압 안전장치인데 종류가 안전밸브, 파열판, 릴리프 밸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프는 터져버리는 것이고요. 안전밸브는 주로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렸다가 가스를 배출하고 나서 압력이 떨어지면 다시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릴리프 밸브는 방출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출 밸브, 안전밸브의 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번에 그냥 무작정 설계하는 압력 이하로 되돌릴 때 이거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정확치 않은 것은 법적인 규정에서는 사용치 않아요. 혼선을 자아낼 수 있는 어느 누구가 봐도 해석을 다 내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뭐예요? 고압가스 설비 내에 그 압력이 상용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가스에 사용하는 용어가 상용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설비 안에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그 자체 용어를 상용 압력이라고 부른다. 그게 초과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초과됐을 경우에 즉시 그 이하로 압력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4번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 반응 설비는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반응 감시 설비나 위험사태 발생 방지 설비에 설치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번 저장 탱크 배관에는 저장 탱크나 배관이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부식이 되면은 두께가 얇아지겠죠. 얇아지면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커지겠죠.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는 뭐냐?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식 방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식 방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고 예방이에요. 사고 예방. 부식 자체는 두께가 감소하죠. 그래 안 그래요? 부식이라는 것은 이제 두께가 설비가 두께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저하죠 무조건. 강도가 저하면은 압력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파열돼도 터지죠.
그러니까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파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죠. 어떤 설비나 고압과 설비는 전부 다 방식 조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전장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과압 안전장치죠. 그렇죠. 여기가 종류가 뭐가 있다고? 안전밸브, 파열판, 방출밸브 이런 거 등등이 있죠. 역할이 뭐예요? 언제 작동이 돼요? 상용압력 이 용어가 중요해요. 상용압력 초과 시 작동하죠. 상용압력 이하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최고 상용압력이 초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거죠. 204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다만 산소 저장 설비 주변에 5m 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나번 가연성가스 사용시설 설치설은 누설된 가스가 체류될 수 있도록. 체류하면 안 되죠. 가스가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면 안 되죠. 누설된 가스는 체류하면 안 되고요. 그냥 확산이 되어서 또는 제거가 되어서 허용 농도 이하, 독성가스면은 허용 농도 이하로 돼야 되고, 가연성가스면은 폭발 한치 이하가 되어서 폭발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4번 고압가스 설비는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이죠. 1.5배가 아니고 2배. 1.5배는 내압 시험 압력이고요. 보통 1.5배 그럼 내압 시험, 1.1배 그러면 기밀 시험. 주로 이제 수치가 관련된 수치가 그겁니다. 1.1배 하면은 주로 뭐예요? 기밀 시험. 알아두세요. 1.5배 하면 내압 시험. 근데 항복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항구적으로 이게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걸 일으키지 않는 두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배 이상의 압력에서. 그러면 고압가스 설비는 저장 능력에 관계없이 안전밸브를 무조건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고압가스 설비는 300kg, F화 저장 능력 300kg 이상일 때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kg. 좀 알아두세요. 300kg. 205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다음 저장시설 주의 보기에 쉽게 경계 표시할 것. 다음 가스 설비는 설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 조치할 것. 다음 독성가스의 감압 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 설비 간의 배관에는 일유 방지 장치할 것. 일유 방지가 아니고 영유 방지 장치. 영유 방지 장치. 독성가스 감압 설비하고 그 가스의 반응 설비의 배관에는 긴급할 때 가스가 거꾸로 흐르는 것, 역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일류 방지 장치가 아니고요. 일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넘버원 그런 소리가 아니고 흘러서 넘친다. 넘칠 일자예요. 흐를 일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버리면 뭐라 그래? 해일 그러죠. 해일이에요. 해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쓰나미 해일. 그 일자 뭐냐? 넘칠 일자예요. 넘칠 일자. 바닷물이 넘치는 게 뭐냐? 해일. 여기 일유라는 것은 넘치는 걸 방지한다. 넘치는 게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한다. 역류 방지 장치예요. 그다음 라번 고압가스 저장량이 300kg 이상인 용기 보관실 되면 방호벽으로 할 것. 자, 300kg 이상이 두 가지가 등장하네요. 안전밸브도 설치해야 되고요. 맞죠? 저장 탱크가 300kg 이상이면은 안전밸브 설치하죠. 그 다음 저장 탱크가 아니더라도 용기가, 가스 용기의 저장량이 300kg 넘어가면은 벽에 저장실 벽을 뭘로 하라고? 예? 방호벽으로 하라고. 방호벽은 일전에도 핵심적 문제에서 설명을 했는데 높이는 2m 이상 기억나시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사람 키가 만약에 근무자가 2m가 넘는 사람이 있다. 그럼 2m가 최소 기준이니까 2m 이상으로 하는 거죠. 206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시설 기준에서 기준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요.
206번이 특정 고압가스 사용실에서 독성가스 가압 설비와 가스 반응 설비가 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설비는 그 문제죠? 자, 답이 뭐라고요? 역류 방지 장치. 역류 방지 장치. 4번이죠. 207번 특정 고압가스 사용실 시설 기준에서 기술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갈선가스 사용 설비는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한다. 왜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한다고 했죠? 스파크 튀는 걸 방지한다. 점화원을 없애는 거죠. 정전기 제거 설비의 법적으로 물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기 자체를 이온화시켜서 정전기가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장마철에는 전기가 잘 안 생기죠. 공기가 습도가 높으면 안 생겨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 높이는 거. 근데 첫 번째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계속 이온화 장치를 동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상대 습도를 계속 7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가습기를 틀어야 된다는 건데 가스 설비가 습기가 많으면은 부식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 번째로 제일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게 뭐냐면 접지를 하는 거예요. 접지. 그러면은 설비 내에 발생한 정전기가 전기 도선 구리선을 타고 땅으로 어때요? 정전기가 땅 속으로 흘러버리죠. 접지라는 것은 땅하고 연결하는 거죠. 구리선을 갖다 연결을 해서 정전기 발생하는 게 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정전기가 쌓이지 않겠죠. 법적으로는 그걸 의무화시켰어요. 접지를 하라. 반드시 접지를 하라. 접지를 해서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2번.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전기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가스 배관 설비 이런 것들은 땅속이 축축하잖아요. 습기가 많죠. 그런 거하고 접촉하고 있으면 배관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되겠죠? 부식이 된다. 그래서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된 배관이 산화되는 걸 말해요. 산화되는 것은 뭐예요? 전자를 뺏기는 걸 말하죠. 산소가 결합된다는 뜻도 있지만 산소가 결합되면 뭐예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금속 배관이 가스 설비가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돼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왜? 전자를 뺏긴 만큼 전자를 채워줍니다. 전자를 채워줘 버려요. 다시 보충해주면 부식이 안 일어나요. 전자를 채워주는 게 뭐냐?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전류를 흘려줘서 전류를 약하게 통하게 해서 연결해서 통하게 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기 방식이라고 해요. 전기 방식. 전기 스타일, 뭐 무슨 방식 그런 게 아니고 스타일 방식이 아니고 부식을 방지한다. 줄여서 방식, 전기 방식 조치를 한다. 3번 독성가스 저장 설비는 가스가 노출될 때 이를 흡수하거나 또는 중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독성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설비는 가스가 노출이 되면은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독성가스 자체를 다 흡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독성을 없애버리는 중화 장치를 설치를 한다. 당연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전부 다 뭐예요? 사고 예방. 사고 예방은 뭘 하는 거죠? 폭발, 가해성 같은 폭발. 독성이 뭐보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독성가스 제독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독성가스를 흡수를 해가지고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걸 해야겠죠. 4번 산소를 사용하는 밸브는 밸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섬유류나 유질, 기름기를 주위에서 사용한다. 산소는 산화력이 강하죠.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걸 연소라고 하죠. 요게 심하면 뭐예요? 폭발이죠.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기름기가 묻으면 절대 안 돼요. 기름은 가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산소에 연관된 설비는 산소를 생산하는 장치는 공기핵과 분리 장치도 마찬가지고 산소가 통하는 부분, 산소에 관련된 설비, 산소에 해당되는 압축기 이런 데에도 절대 기름기가 묻으면 안 돼요. 유지류 이런 게 묻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산소 관련 고압가스 설비에는 기름기를 없애주기 위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뭐냐? 사염화탄소예요. 알겠죠?
6번의 설명에 산소 관련 산소를 사용하는 밸브 등 이런 데가 유지류 세척 기름기를 닦아주는 거죠. 이 기름기가 산소 사용하는 데가 적출이 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발화 폭발 위험이 있겠죠. 네? 기름기가 탄단 말이죠. 폭발하거나 유지류 세척을 하는데 사용되는 게 뭐냐면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공격화 분리장치에서도 이 문제는 나와요. 유지류 세척제로 사용되는 건 사염화탄소 CCl4예요. CCl4 사염화탄소. 그래서 주유에서 사용한다 이 말은 틀립니다. 208번. 고압가스 설비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방, 고압가스 용기에 사용되는 가용전. 가용전은 녹는 거죠. 녹는 게 용용되는 게 가능한 전은 막이라는 뜻이고요. 열을 받으면 가용합금이 용해되어서 녹아서 내부에 가스가 방출된다. 주로 이제 고압가스 용기에 사용되는 가용전이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아세틸렌 또는 염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액화가스에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에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프레온 같은 데도 사용됩니다. 4번 액화가스용 안전밸브 토출량은 저장 탱크 등 내부에 액화가스가 가열될 때 증발량 이상이 필요하다. 왜? 압력을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요. 증발해야 되는 양 이상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돼야 된다. 4번 급격한 압력 상승이 있는 경우는 파열판을 부적당하다고 했는데요. 파열판을 사용할 때는 뭐냐면은 급격하게 갑자기 압력이 상승한다. 이럴 때 주로 파열판을 설치합니다. 뭔가 안전밸브를 설치했을 때 좀 부적당. 그냥 팡 터져서 빨리빨리 배출하고 싶다.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이라서 꽉 누르고 있어서 좀 깝깝하거든요. 작동될 때 물론 재활용이 되죠. 스프링 누르는 힘이 있어서 가스를 조금 배출하고 나면 다시 꽉 닫혀가지고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파열판은 뭐예요? 팡 터져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얇은 박판, 마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격한 압력 상승이 있는 곳에서는 파열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부적당하다가 아니고. 라바 펌프나 배관에서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해서 릴리 밸브가 사용된다. 209번 문제. 고압가스용 냉동기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고압 차단 장치는 설정 압력이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번 고압 차단 장치는 원칙적으로 자동 복귀 방식으로 한다. 했는데요. 이 냉동기에 설치하는 고압 차단 장치는 지금 압축기가 너무 저압이거나 너무 고압이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냉동기에는 지금 압축기를 보호하기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압 차단 장치도 스위치도 있고 고압 차단 스위치도 있죠. 고압이 너무나 고압이 되어서 압축기가 커져서 압축기 자체가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꺼버리는데 압력이 떨어지면 자기가 또 자동으로 또 압축기가 자동으로 구동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상장치가 작동이 되면 가서 반드시 사람이 어때요? 점검을 해서 재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수동으로 눌러줘야지 복귀가 되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동 복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원칙으로 한다? 수동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이해하셨죠? 냉동기에 어떤 삐 하고 예를 들면 경보가 있다면 경보 아니면 없으면 알람 아니면 뭐요? 램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컴프레셔가 압축기가 정지가 됐어요. 비상 상황이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취급자가 확인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겠죠. 확인해서 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다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뭐해?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정상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은 반드시 수동 복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210번. 당해 설비 내 압력이 상용압력 초과할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안전장치 종류가
대표적으로 안전벨트가 있죠. 그리고 파열판도 있죠. 그리고 가용전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바이패스 밸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싹 되돌려 줄 수 있는 바이패스 밸브. 근데 감압 밸브라고 하는 경우는, 감압 밸브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평상시 흐르고 있는, 평상시 공급이 되고 있는, 이송이 되고 있는 어떤 배관 도중에 적절한 압력으로 압력 자체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압력을 살짝 떨어뜨려주는 것을 감압 밸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비 내에 압력이 초과가 됐을 때 초과되는 압력을 배출하는 용도가 아니고, 감압 밸브는 평상시 사용할 때 사용하기에 적당한 압력으로 압력을 어때요? 약간 세팅을 해주는, 낮춰주는 그런 역할이 감압 밸브예요. 이해하셨죠? 가스 용기에 부착한 LPG 같은 데 붙을 때는 가스 조절기, 즉 가스 압력 조절기, 레귤레이터와 같은 기능이에요. 감압 밸브는. 그러니까 다르죠, 용도가. 안전장치 종류가 아닙니다. 상용 압력, 최고 압력을 최고 사용 압력 초과할 때 그걸 배출해주는, 밖으로 배출해주는 이런 장치가 아닙니다. 211번. 액화가스 고압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 안전 밸브는 상용 온도에서 그 고압가스 설비 내 액화가스 상용 체득이 고압가스 설비 내 몇 %까지 팽창하게 되는 온도에 대응하는 설비 안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가? 98%. 액화가스 체적이 설비 내에서 98%까지 팽창하게 되는 온도에 대응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2번. 상용 압력이 10메가파스칼짜리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얼마여야 되는가?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내압 시험에 0.8배로 합니다. 내압 시험은 일반적으로 상용 압력이 몇 배? 1.5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배, 1.1배 좀 하라고 했죠. 1.1 그런 거요? 기밀. 1.5 그러면 뭐라고? 내압 시험. 내압 시험 이랬는데요. 이 1.5배 내압 시험에 0.8배가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용 압력이 10메가파스칼이니까 1.5배. 여기까지 하면 뭐가 돼요? 내압이 되겠죠? 곱하기 무엇이다? 0.8배. 그러면은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압력이 됩니다. 그러겠죠?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12메가파스칼. 12메가파스칼이 지금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압력이 되겠다. 계산을 해야죠. 이것은 이제 유형이 딱 이렇게 안전밸브가 몇 메가파스칼이 작동이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주 샘플링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도 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나왔던 유형 문제도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있죠.